2024년 8월 9일, 인도 서벵골 콜카타에 위치한 알지카어 의과대학 및 병원에서 31세의 대학원 실습 여의사가 대학교 건물에서 성폭행과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캠퍼스 내 강의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인도는 여성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인권이 그들에게 공정하게 실현되지 않는 성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부정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2022년까지 하루 평균 90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안전하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끊임없이 직면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점은 2022년 콜카타시 서벵골주의 알지카어 의과대학 및 병원 강당에서 인턴 의사 모우미타 데브나탄 박사가 강간 및 살해당한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전 세계 인권 지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31세의 인턴 의사이자 박사인 모우미타 데브나탄은 낮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역경을 딛고 재능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가난한 가정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지역의 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에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려는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자신이 태어난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사랑하는 남자와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꿈꿔오던 행복을 이제 막 이룬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그녀와 그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버렸습니다. 데브나탄은 병원 뒤쪽에 있는 강당으로 가기 전까지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고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위협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몸을 더럽고 끔찍한 방식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강당은 너무 넓고 병원 입구 뒤편에 있어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고 저항하려 애썼지만 강력한 폭행으로 과로한 신경이 잠시 마비되었습니다. 아기는 그녀를 억압하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때리며 끔찍한 폭행과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굴욕을 벗어나기 위해 애썼지만 그는 그녀의 목을 졸라 결국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 의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24년 8월 9일 아침, 동료들은 그녀가 실종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모우미타 데브나탄의 시신이 그녀가 근무하던 의과대학 병원 강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했고 목이 졸려 사망했으며 시신에는 심각한 부상 흔적이 있었고 몸에는 옷의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데브나탄의 온몸에 남겨진 멍 자국과 긁힌 상처들은 그녀가 죽기 전 범인과 얼마나 끔찍하게 몸부림쳤는지를 보여줍니다. 목이 졸린 흔적이 뚜렷했으며 이것이 그녀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복부와 생식기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여러 곳에서 출혈이 발생해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성 의사의 몸 안에서 대량의 정액이 발견되었고 이는 범인의 잔혹함에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공격당하고 학대받았으며 이는 단지 한두 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계속된 폭행 속에서 그녀는 점차 힘이 빠져 결국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그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루 평균 90건의 강간 사건 중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일하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여성 의사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 36시간 동안 연속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한 후 병원 뒤편의 강당으로 휴식을 취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 상태는 이미 지쳐 있었고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벗어날 힘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모우미타 데브나탄의 부모는 병원과 경찰로부터 소식을 들은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은 전날 저녁에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게 약을 제때 복용하라고 당부하며 자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꿈은 단 하루 만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약혼자 역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그녀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녀를 짓밟고 파괴했습니다. 이 중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참혹한 모습은 모두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시작하며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곳은 조명시설, CCTV 보안 카메라, 최소한의 휴식 조건 및 안전 보장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복잡한 장소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원한 관계나 심지어 위험한 범죄자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싸움이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조명 시스템이 부족하고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업무 특성상 일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은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휴식 공간조차 없습니다. 특히 여성 의료진은 성희롱, 학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벵골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의 위험과 피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찰이 사건을 밝히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CCTV가 없는 상황은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종종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는 사건의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방 안에서 이어폰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의 신원을 밝힐 만한 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피해자를 알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기 시작하며 유용한 정보를 찾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주변에 의심스러운 인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과 당직실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며 접촉했던 사람들은 환자와 다른 의사들 뿐이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녀의 대인관계는 완전히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집착을 당하거나 스토킹을 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인은 그녀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녀가 지쳐있는 틈을 타 제압한 후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완전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증인들로부터 단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경찰은 마침내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누군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현장 주변에서 용의자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산조이 로이, 33세는 과거 병원에서 환자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콜카타 경찰 재난관리부대 소속의 민간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로이는 가정폭력 전과와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블루투스 이어폰은
그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산조이 로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속히 발부했고 곧바로 그를 조사한 뒤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지역 경찰서에서 처리되었으나 사건의 심각성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인도 중앙수사국 CBI 이 사건에 개입하여 심층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점은 사건에 여러 명의 범인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으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하는 편지와 요청이 전국 경찰에 지속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의 시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의료 시스템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2012년에 델리 시내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22세의 여성 물리치료 실습생이 버스 안에서 집단 강간을 당했고 그 버스는 도심을 운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의 심각한 외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고 상태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했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사회는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산조이 로이는 체포되어 범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심층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고 CBI가 사건을 인수한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사건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본부에서 로이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범인이었거나 적어도 여성 의사의 죽음을 초래한 여러 범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신문실에서 로이는 2024년 8월 8일, 즉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 여성 의사를 받고 그녀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병원에 자주 출입했으며 모든 곳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가 근무 후 쉬는 곳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성 의사는 긴 근무 후 새벽 1시에 휴식을 취하러 갔고 로이는 같은 날 새벽 4시에 사건 현장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설치된 소수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로이가 복도에서 여성 의사의 작업팀이 환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이는 사건의 범인으로 빠르게 확인되었지만 8월 23일 산조이 로이에 대한 재판에서 그는 갑자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는 법원과 피고인의 동의 후에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였습니다. 판사는 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동의했는지에 대해 물었고 로이는 울면서 그것이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진술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포르노 비디오와 심리학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로이는 심각한 포르노 중독자로 증명되었으며 그의 심리 상태는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하는 이상한 징후를 보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로이만이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었으며 법의학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온몸에 나타난 심각한 상처와 성기 부위에 대한 끔찍한 부상은 집단 강간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자 의사의 아버지는 여러 명의 범인이 이 잔혹한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 명 또는 두 명이 아닌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오랫동안 인도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체계적인 범죄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 수사를 위해 소환되었으며 병원과 학교의 관리자,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원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밝혀졌고 알지 카오 병원의 전 교장인 샌디프 고시 박사와 피해자와 몇 시간 전에 접촉했던 4명의 다른 의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2024년 10월 7일 인도 경찰은 산조이 로이에게 강간 및 살인 혐의를 공식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비밀 파일은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 혐의로 로이는 사형을 선고받고 이후 집행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그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 의사와 인도 여성 전체를 위한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혼란과 사회의 강력한 반응 속에서 마무리되었지만 현재 의료 환경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안전 보장과 인도 전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없으며 이러한 일이 미래에 계속해서 반복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2012년의 여성 간호사 사건처럼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인도 사회의 일부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세계의 반이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더 밝고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